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여러분 상품 등록하셨는데 매출이 안 나와서 좀 고민이시죠. 그래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가 검진, 자가 점검, 그런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게 내가 이 상품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으면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알고 있으면 좀 개선의 여지들이 훨씬 더 있거든요. 과연 진짜 내 상품 등록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포인트가 지금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냥 맛보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포인트 정도, 핵심 포인트. 상품 등록을 하고 났을 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표는 세 가지 정도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노출도. 내 상품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이 노출도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요. 네이버 AI 알고리즘이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광고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좀 우리 몰에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 근데 광고를 안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조금 최소 금액이라도 조금 100원 선에서라도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고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랬죠. 이게 네이버 알고리즘이 하는데 네이버 알고리즘이 뭘 기반으로 할까요? 걔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기반이 다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이걸 보고 들어오질 않지? 왜 이렇게 안 보지?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그러면서 광고비를 높이시는데 광고비를 높인다고 해서 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광고비를 광고비가 낮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분들도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상품명에 그리고 상품 상세나 태그 쪽에 붙인 그 키워드가 사람들이 좀 찾고 있는 키워드인지. 제가 전에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렇게 쇼핑 인사이트에서 키워드 뽑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좀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 상품이 만들어져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 키워드로 해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무리 맛있는 사과를 판다고 해도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과라는 키워드로만 치나요? 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공복에 좋은 음식? 그건 아니구나. 뭐 어쨌든 뭐 아침에 먹기 좋은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로 해서 사과라는 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인 나는 사과만 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키워드로만 생각하셔가지고 상품명을 난 길게 하는 거 싫다고 이렇게 짧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그 AI가 나를 노출해서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퍼뜨려 줄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품 등록해서 최신성 지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아무리 상품 등록을 잘한다 한들 그 지수 자체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사과 같은 엄청 큰 키워드에서 제가 보이겠냐고요. 상품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쵸? 그러면은 전략은 뭐냐면 사과라는 큰 키워드도 있지만 아주 작은 키워드, 중소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만들어 놨어야지 그 중소 키워드를 통해서 올라온 애들이 노출이 제 상품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 사과라는 큰 키워드에서도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사실은 아주 초보자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출 자체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내가 상품명이나 그리고 상세 부분에 키워드를 잘 썼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가 포인트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잘 했다고 하면 그래도 노출이 너무 안 돼.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광고를 해보시라는 거죠.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해서 매출을 높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노출이 많이 잡히도록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AI가
나를 많이 여러 군데 키워드에다가 노출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노출이 잡히죠. 그러면 노출이 잡힌다는 건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제 상품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좀 더 보이게 만든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셨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하신 거예요. 그쵸? 근데 요렇게 나 잘했어요. 상품명도 키워드 잘 조합해갖고 대중소 잘 섞어서 잘 했고요. 광고도 어느 정도 해서 노출도 되는 것 같고 유입도 근데도 유입이 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일간 유입수가 안 늘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썸네일, 두 번째가 썸네일이거든요. 썸네일이라든지 가격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쇼핑할 때, 모바일에서 쇼핑할 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 검색해가지고 봤을 때 어디에 눈이 가느냐면 사람 판매자들 대부분이 최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인간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있으면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더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사고 싶은, 그러니까 검색했던 그 상품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 썸네일, 대표 이미지, 그 대표 이미지가 내 눈길이 더 가는 제품 있죠. 그 제품이 더 눈에 가면 일단 그 가격보다는 그 눈길이 가는 이미지에 먼저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좀 교체하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최저가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됐는데 눈길이 갔는데 너무 비싸면 안 들어가겠지만, 눈길이 갔는데 그 비슷한 가격대면 어느 정도 제가 일단 클릭이라는 걸 해봐요. 고객이 클릭을 하면 제 상품은, 제 몰에는 유입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유입이, 그래서 제가요 원래 100이었는데 200이 됐고요, 아니면 뭐 40이었는데 100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되는데요, 왜 사람들이 안 살까요?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상품 상세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도 상품 상세하고 그 다음에 리뷰예요.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품 등록하자마자 그냥 광고만 그냥 띡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 매출이 안 나올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어뷰징처럼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체험단 이런 거 리뷰 이렇게 체험단 쓰셔가지고 구매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조차 오히려 또 어뷰징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생각했을 때는 일정 부분의 노출도, 노출이 요만큼 됐는데 클릭이 조금 또 낮네, 그거 대비해서 구매 전환이 이 정도 괜찮네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는, 노출도 안 잡혀 있고 클릭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체험단으로 하시면 노출은 없는데 100% 클릭이 100% 구매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볼 때 작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한, 리뷰가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인 구매 정도, 아니면 체험단을 하시더라도 그냥 한두 건 정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예 없는, 리뷰가 아예 없는 것들은 구매하기가 우리도 꺼려지잖아요. 솔직히 내가 사실 그 테스트 대상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 사실 저도 한번 사서 잘 알짜배기로 잘 샀다 이런 느낌을 갖고 싶지, 누가 사실 내가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 구매하면서 그럴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리뷰가 한두 건 정도는 특히 포토 리뷰로 있어주면은 좋겠죠. 그럼 구매 전환이 1%였던 게 2% 정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리뷰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11번가에서 잘 팔고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 와서 판매해서 리뷰 없어요 이런 분들은 11번가에 있는 리뷰라도 잘 조합해서 가지고 오신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리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구매 전환이 없다, 그런 분들은 혹시 상품 상세가 여러분 모바일 최적화가 되어 있으신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내 제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 전문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리고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것들을 막 어떻게 어떤
사전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너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아니면 그 사진과 이미지, 이미지에 넣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가지고 고객이 이제 피로도가 쌓이다 보니까 스크롤 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크롤 하기 싫어서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 전환율이 2% 미만이신 분들은 상품 상세 리뉴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옵션으로 많이 묶으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거를 상품 상세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까지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구매 전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거를, 내가 예를 들면 10번째 상품을 보겠다고 그걸 이렇게 스크롤을 그렇게 할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상품의 상단에 제일 먼저는 리뷰에 해당되는 최고 우리 베스트 리뷰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했다든지 하는 리뷰가 있은 다음에는 서머리 상품이 있어야 돼요. 옵션에 대한 서머리. 여러분들 왜 위메프 팀원 같은 데서 딜할 때 보면은 옵션들이 이렇게 상단에 나와 있잖아요. 11번가 같은 거 봤을 때도 이렇게 제일 먼저 그 상품 옵션에 대한 구성 정보가 나와 있고, 그거를 11번가 같은 애들은 보면은 누르면 자세히 보기 창이 떠서 스크롤을 유도하지 않는데, 네이버는 어쩔 수 없이 블로그 시스템에다가 넣다 보니까 그냥 스크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옵션에 대한 서머리조차 없으면 그 밑에 거를 눌러보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옵션이 몇 개 묶여져 있으신 분들은 서머리를 조금 묶으세요. 서머리를 조금 묶으시면 그것이 오히려 스크롤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한 포인트만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사실 개선되시는 분이 있고, 이것만으로 안 되시는 분들도 또한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몇 분이라도 조금 개선이 되시면은 사실 또 그것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출도, 클릭률, 구매 전환율,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세 가지가 노출이 너무 안 돼서 유입이 없으시다면 그 체크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2%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구매 전환율 2% 기준으로 해서 낮으면 상품 상세나 리뷰나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매출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좀 더 면밀히, 세밀히 또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세 가지를 본인이 체크만 할 수 있어도 일단 그런 어떤 답답함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 이게 내가 못하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하시는 그런 답답함에서는 조금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체크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